밤마다 시계를 한번 보고 다시 눈을 감고 또 다시 시계를 보게 되는 그 밤. 2시간, 3시간씩 뒤척이다 보면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마음은 자꾸 조급해집니다. 이러다 큰 병이 오는 건 아닐까? 내일 아침에 피곤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더 잠을 방해하곤 하죠. 처음엔 차 한 잔으로 버텼습니다. 나중엔 명상 음악도 틀어봤고 베개를 바꿔보기도 했지요. 그러다 결국 약에 손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땐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약을 먹어도 숙면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았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약에 의지할 순 없지 않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별다른 약 없이도 단잠에 빠질 수 있게 되었지요. 오늘은 제가 직접 실천하고 검증했던 약 없이 바로 잠들 수 있었던 5가지 방법을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작은 쉼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올해 83입니다. 한평생을 병원에서 보냈고 그중 30년 가까운 시간을 내과 전문의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저를 찾아왔지요. 속이 불편해서, 혈압이 높아서, 가슴이 답답해서, 하지만 그 속엔 늘 공통된 한 가지 원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잠을 잘 자지 못했다는 것이었지요. 잠은 약보다 강합니다. 하루 이틀 부족하면 견딜 수 있지만 한 달, 2달 이어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망가집니다. 저도 은퇴 후 불면을 겪으며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의사였지만 정작 제 잠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시간들, 그 고요한 밤의 괴로움을 이제는 누구보다 이해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수면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고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꾸준히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약 없이도 단잠을 잘 수 있는 몸, 그건 누구에게나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영상이 누군가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수면법,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약보다 강한 수면제는 리듬입니다. 사람 몸은 정직해서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면 스스로 그 시간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매일 정오에 밥을 먹다 보면 배가 고파지듯 잠도 그렇게 습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더 자야지. 내일 약속 없으니 늦게 자도 되겠지. 이런 변화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 몸 안의 시계는 자꾸 고장이 납니다. 제가 처음 이 원칙을 지킬 때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데 억지로 자려니 답답했고 아침에는 간신히 눈을 떴는데도 무조건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나자 신기하게도 같은 시간에 눈이 스스로 떠지고 밤이 되면 졸음이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 몸을 다시 수면에 맞춰주는 리듬 회복의 시작입니다. 핵심은 졸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잠은 기다릴수록 더 달아나고 정해진 시간에만 찾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밤 9시가 되면 모든 화면을 끄고 조명을 낮추며
몸을 잠으로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 7시면 무조건 일어납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잠이 부족했든 아니든 말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약 없이도 숙면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사람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계가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생체 리듬 혹은 서카디안 리듬이라 부릅니다. 이 시계는 낮에는 각성을 높이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아주 섬세해서 하루만 리듬이 깨져도 전체 수면 구조가 엉망이 됩니다. 불면증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생체 시계의 혼란입니다. 밤마다 잠드는 시간이 들쑥날쑥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언제 잠들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남성분이셨는데 퇴직 후로 자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셨다고 하더군요. 밤엔 텔레비전을 보다가 새벽 2시에야 잠들고 아침 10시가 다 되어서야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낮에 꾸벅꾸벅 졸고 밤엔 오히려 말똥말똥해진다는 말에 저는 단 하나의 처방만 드렸습니다. 아침 7시 기상, 밤 10시 소등, 그 외에 아무 약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고역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딱 2주가 지나자 오히려 밤 10시가 되면 졸음이 밀려왔고 한 달 뒤엔 예전보다 더 깊고 상쾌하게 잠이 들 수 있었다고 하셨지요. 우리는 종종 잠은 졸릴 때 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몸이 피곤해서 쓰러지는 거지. 진짜 수면은 리듬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몸 안의 시계를 다시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그 첫걸음이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면법, 잠을 부르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엔 몰랐습니다. 잠을 부르는 건 몸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사실을요. 잠을 제대로 자기 시작한 뒤로 저는 한 가지 원칙을 더 만들었습니다. 이 방에서는 잠만 잔다. 책도, 핸드폰도, 고민도 들여보내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침대에 누워 책을 좀 보다 자요. 핸드폰으로 뉴스를 좀 보다가 잠드는 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뇌는 공간을 기억합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거나 고민을 이어가면 이 방은 깊은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각성과 정보 자극의 공간으로 뇌에 인식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누워 있어도 머리는 자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방향으로 작동하지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침대 옆에 있던 탁자를 정리했습니다. 책이며 리모컨, 핸드폰 충전기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조명 하나와 조용한 시계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잠을 자기 위해서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나자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몸이 이완되고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닙니다. 수면을 위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공간에서 다른 정보와 감정을 수십 번씩 겪습니다. 하지만 잠만큼은 고요하고 일관된 환경이 필요합니다. TV를 보던 방, 걱정에 잠기던 자리, 가끔 일도 하던 침대 위, 이런 복잡한 흔적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이곳은 잠만 자는 곳이
D라는 메시지를 몸에 새기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수면법의 핵심입니다. 공간이 내주는 메시지.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익숙한 공간, 반복되는 행동, 일정한 자극을 하나의 묶음으로 기억하려는 성질이 있지요. 이를 조건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식탁에 앉기만 해도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침대에 누우면 졸려야 하는데 그 침대 위에서 핸드폰을 보고 고민하고 PV를 보면 뇌는 여기는 쉬는 곳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하는 곳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제게 찾아온 80 넘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홀로 지내신 지 5년째, 밤이면 늘 잠이 안 온다며 불면증 약을 오래 드셨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는 집 구조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TV는 어디에 두셨습니까? 침대 바로 앞이요. 밤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어요. 침대에선 뭘 하시나요? TV도 보고, 전단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손주 사진도 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침대는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세요? TV를 치우고, 전단지는 식탁으로 옮기고, 손주 사진은 거실에 두시고, 기도는 따로 작은 방석 하나 놓고 하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요. 방 안에 들어가실 땐 아무 생각 없이 누워만 계셔 보세요. 그 자체로도 잠은 찾아옵니다. 그분은 처음엔 조금 낯설어 하셨습니다. 집이 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방을 나눠요 하셨죠. 하지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 진료 때 오셔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침대에만 누우면 이제는 졸려요. 예전엔 텔레비전 소리 없으면 잠도 못 잤는데 요즘은 그냥 조용한 게 더 좋아요. 그분은 더 이상 약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공간의 쓰임만 바꿨을 뿐인데 몸과 마음이 스스로 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뇌에게 이 방은 잠을 자는 곳이라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주는 것은 마치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사람처럼 잠을 위한 의식이자 준비가 됩니다. 공간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상태와 감정, 행동을 조율해주는 보이지 않는 스위치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침대와 방의 역할을 다시 정해보시길 권합니다. 생각보다 큰 변화가 아주 조용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면법. 저녁 루틴을 바꾸었더니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잠들 수 없습니다. 마치 무대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지듯 우리 몸과 마음도 서서히 잠으로 가는 길을 타야 합니다. 그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저녁 루틴, 즉 잠들기 전 습관입니다. 한때 제 밤은 분주했습니다. 식사 후에도 휴대폰을 보며 뉴스와 메시지를 확인했고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보면 시간은 금방 10시, 11시를 넘기기 일쑤였지요. 머리는 흥분하고 눈은 말똥말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틴을 바꾸고 나서 잠이 오지 않던 밤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7시 이후부터 하나하나 몸을 잠으로 데려가는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식사는 저녁 6시 이전에 마칩니다. 소화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들면 몸은 쉬는 게 아니라 계속 일하게 됩니다. 배가 든든한 상태로는 결코 깊은 잠에 빠질 수 없지요. 식사 후에는 짧은 산책을 합니다. 마당을 천천히 도는 정도지만 조용한 공기와 어둠이 마음을 가라앉히기에 충분하지요. 그 다음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합니다.
발끝부터 올라오는 온기가 몸을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이완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조명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이나 은은한 자연의 소리를 틀어둡니다. 이때는 어떤 자극적인 정보도 보지 않습니다. 뉴스도, 전화도, 대화도 모두 멈춥니다. 오직 나를 위한 고요한 시간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트에 짧게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 고마웠던 일 한 가지, 마음에 남은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적다 보면 자기 전에 머릿속을 맴도는 수많은 생각들이 차분히 내려앉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몸이 스스로 반응합니다. 산책을 마치면 졸음이 오고 조명을 낮추면 하품이 나옵니다. 몸이 이제 잠들 시간이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결국 잠은 준비가 만들어줍니다. 그 준비가 바로 저녁 루틴이고 그 루틴이 깊은 잠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바로 잠들기 직전의 우리 삶입니다. 저녁 루틴은 뇌에게 이제 잘 시간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여전히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루틴입니다. 루틴은 우리 뇌에게 신호를 줍니다. 이 행동을 시작하면 곧 잠이 온다는 것을 몸에 새기는 것이지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과학적인 작용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조건화된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우리의 뇌는 그 과정을 통해 특정 호르몬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체온이 서서히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강한 빛은 우리 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빛은 낮이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명을 낮추는 것, 잔잔한 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틀어두는 것, 이 모두가 뇌를 밤으로 안내하는 시각청각적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기억하는 어느 환자분은 불면증이 심해져 매일 수면제를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퇴직 이후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TV 앞에서 보내셨고 밤늦게까지 뉴스를 보다가 결국 눕는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혹시 저녁 시간에 잠을 위한 행동은 하고 계신가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 시간은 늘 뉴스, 걱정, 불안 그런 것들과 함께였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저녁 루틴을 하나씩 만들어 드렸습니다. 6시 식사, 7시 산책, 8시 족욕, 그리고 9시부터는 소등하고 손글씨 일기 쓰기. 단순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두어 달 지나지 않아 약을 끊고도 잘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이 아니라 얘가 잠들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거였네요. 잠도 결국 예의를 갖추고 초대해야 찾아오는 손님 같아요. 이 말이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장을 쓰는 것이 바로 저녁 루틴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만의 조용한 루틴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작은 예식처럼 그렇게 몸과 마음이 잠들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수면법, 낮잠을 멈추자. 밤이 돌아왔습니다. 불면증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낮잠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 보면 낮이 되면 어김없이 졸음이 몰려옵니다. 밥을 먹고 난 후 소파에 앉아 있으면 눈이 감기고 한 30분만 자야지 하며 스르르 잠에 빠지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낮잠으로 인해 몸의 피로가 일정 부분 풀리면 밤이 되어도 다시 졸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낮엔 자고 밤엔 깨어있는 뒤바뀐 수면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저도 은퇴 후에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오전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산책하고 점심을 먹고 나면 어김없이 졸음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이게 노년의 여유겠지 하고 반겼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10시, 11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고 다시 새벽 2시가 넘도록 눈을 감고 뒤척이게 됐습니다. 이유를 몰라 한참을 고민하다가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낮에 내가 너무 많이 쉰 건 아닐까?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낮잠을 자지 않겠다고. 대신 졸릴 때는 일어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며 정신을 깨웠습니다. 물도 자주 마셨고 앉아있던 자리를 바꾸어 몸이 잠들 틈을 주지 않도록 했지요. 처음 며칠은 힘들었습니다. 정오쯤이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고 소파가 제일 위험한 곳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그 힘든 오후를 버틴 날 밤 깊고 포근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밤에 푹 자기 위해 낮잠을 참는 하루다. 낮잠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단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시기엔 몸에게 다시 밤의 잠을 가르쳐 주기 위해 잠깐의 유혹도 단호히 거절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저는 가끔 졸릴 때면 손에 물을 적셔 얼굴을 씻고 가볍게 방 안을 걷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들이 밤의 깊은 잠을 위해 쌓이는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낮에 덜 자면 밤에 더 깊이 잡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몸이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네 번째 수면법의 핵심입니다. 낮잠은 밤잠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써야 피로를 느끼고 피로를 느껴야 비로소 잠들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낮잠은 이 자연스러운 피로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끊어버립니다. 뇌에는 수면 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 이 압력은 점점 높아지고 그 압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몸은 자연스럽게 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낮에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면 이 수면 압력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지요. 밤이 되어도 피로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니 결국 쉽게 잠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밤의 깊은 수면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수면 압력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낮잠 한 번에 전체 리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게 진료를 받으러 오셨던 어떤 어르신은 요즘은 밤에 잠이 너무 얕아졌어요. 조금만 소리가 나도 금방 깨고 다시 잠도 잘 안 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여쭤봤지요. 낮엔 어떤 생활을 하시나요? 그분은 대답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1시간 정도는 꼭 자요. 그게 습관이 돼서 안 자면 머리가 멍해요. 그래서 저는 그 낮잠을 일주일만 멈춰보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그 시간을 버티기 위해
산책을 하고 뜨거운 물로 손을 씻고 가끔은 퍼즐도 하시며 낮의 졸음을 견뎌내셨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밤잠이 다시 깊어지기 시작했고 자다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잠이 드는 것도 빠르고 깨고 나도 다시 잘 수 있어요. 그분의 얼굴에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낮잠은 어쩌면 편안함의 상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면증이 길어지고 있다면 그 편안함이 오히려 밤의 고요함을 빼앗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걸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이시는 분들에겐 짧은 낮잠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는 지금 이 순간이라면 그 낮의 졸음을 조금만 참아보세요. 그 인내가 밤의 단잠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5번째 수면법. 마음을 비워야 잠이 옵니다. 사실 잠을 가장 방해하는 건 카페인도 소음도 빛도 아닙니다. 마음속 생각들, 바로 그것입니다. 불 꺼진 방 안, 조용한 침대 위에서 하루 종일 미뤄두었던 걱정과 기억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올라옵니다. 내일은 누구한테 전화해야 하지? 손주 용돈을 너무 적게 준 건 아닐까?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심장은 괜히 두근거리고 눈은 감았는데 마음은 깨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밤이 참 많았습니다. 아무리 이불을 덮고 몸을 가만히 해도 머릿속은 돌아가고 또 돌아갔지요. 그러다 어느 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나는 잠이 오지 않을까?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들 중 꼭 오늘 밤 해결해야 하는 게 있을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생각나는 걱정을 하나씩 써내려갔습니다. 적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고 적다 보니 별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생각을 덜어내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만의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작은 노트를 꺼내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가감없이 씁니다. 남들이 보면 사창고 어리석은 걱정일지 몰라도 그걸 써내는 순간 마음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늘 이렇게 적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쉴 자격이 있다. 생각은 내일 아침 햇살과 함께 다시 꺼내기로 한다. 그 짧은 문장이 하루 종일 조여있던 제 마음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잠은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몸은 누워 있어도 생각이 멈추지 않으면 그건 잠이 아니라 그냥 눈을 감은 각성일 뿐입니다. 깊은 잠을 원한다면 마음을 먼저 눕히셔야 합니다. 그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은 괜찮다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은 잠시만 내려놓아도 된다고. 이 단순한 마음의 훈련이 약보다 더 오래가는 수면의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생각은 멈추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겁니다. 잠이 들지 않는 밤, 우리는 종종 생각을 멈춰야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생각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멈추려 하면 할수록 더 또렷해지고 잊으려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다가오지요. 이건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생각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 생각에 더 많은 집중을 불러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반동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곧바로 머릿속에 곰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걱정, 후회, 아쉬움, 외로움 같은 감정이 올라올 때는 애써 밀어내려고 하기보다 그냥 흐르게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드렸던 수면 팁 중 하나는 생각 노트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노트는 단순합니다. 걱정해야 할 일, 억울했던 일, 고마웠던 일, 심지어는 쓸데없는 생각까지도 그냥 있는 그대로 적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생각을 종이 위로 옮기는 연습입니다. 뇌는 기록된 것을 보면 안심합니다. 이 생각은 내가 기억해 둘 테니 지금은 쉬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셈이지요. 한 분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생각이 끊이질 않아 힘들었는데요. 그날부터 노트에 써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정리가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오히려 그 생각들이 덜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건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생각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된 것. 그 자체가 수면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을 쥐지 않고 흘려보내는 태도입니다. 그 마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비싼 도구도 특별한 약도 아닙니다. 작은 노트 한 권, 조용한 방,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이 단순하고 조용한 습관이 약 없이도 단잠을 부르는 가장 근본적인 수면법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수면법은 결국 몸과 마음이 잠들 준비를 하게 돕는 길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누구나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수면은 반복되는 리듬이 만들어주는 결과입니다. 몸 안의 시계를 다시 맞추는 게 그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잠만 자는 공간을 따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뉴스도, 고민도, 대화도 하지 않는 것. 그 방 안에서는 오직 잠만 하기로 스스로와 약속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저녁 루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산책, 족욕, 마음 정리. 이 작은 순서들이 쌓여 몸은 밤마다 자연스럽게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낮잠을 참는 것이었습니다. 낮의 졸음을 이겨낸 만큼 밤은 더 깊어집니다. 수면 리듬이 회복되기까지 잠시만 인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을 억누르기보다 종이 위에 써내려가며 흘려보내는 것. 그 습관이 마음의 긴장을 풀고 깊은 잠을 부르는 시작이 됩니다. 이 5가지는 서로 따로 떨어진 방법이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수면 여정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모든 걸 한 번에 다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꾸준히 해보면 어느 순간 약 없이도 편안한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어려운 이유는 단지 몸이 피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이 아직 하루를 내려놓지 못해서입니다. 나이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살아내느라 지친 마음이 제대로 쉴 틈을 갖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잠이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허락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수고했다. 이제 그만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순간, 그 순간부터 마음은 천천히 풀리고 비로소 우리는 단잠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TV를 보지 않아도, 음악을 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잠은 언제나 고요한 준비를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작은 습관, 밤을 위한 조용한 공간, 자기 전에 손끝으로 적는 한 줄의 문장, 그리고 그 속에서 살며시 스르르 내려앉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당장 내일 밤 여러분의 잠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열흘, 한 달 뒤엔 조용히 달라진 밤을 맞이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결국 잠이란 우리 삶을 존중하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늘의 나를 충분히 안아주는 시간, 그게 바로 좋은 잠이 아닐까요? 신의 밤이 다시 평화로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 드렸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잠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 당연했던 것이 점점 멀어지고 밤은 점점 길어지고 외로워지곤 하지요. 저는 압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만 깨어있는 듯한 그 막막한 느낌을요.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5가지 수면 습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 삶의 어느 밤, 당신과 똑같이 잠을 못 이루며 혼자 마음을 쓸어내렸던 그 시간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터득했던 것들입니다. 약이 아닌 방법으로 잠을 다시 찾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꼭 이 5가지 실천을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렇게 다시 단잠을 되찾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밤,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고 숨결이 부드럽게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공감 필름은 언제나 당신의 삶을, 당신의 밤을 조용히 응원하고 있습니다.